유럽 지도를 자세히 보면 유럽 한가운데 약간 흰색 공간인 나라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어필하는 이 나라는 바로 스위스입니다. 흔히 모두 아시고 계신 것처럼 스위스는 대표적인 중립국 나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스위스는 중립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립국은 사실 스위스만이 아니었어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도 중립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히틀러에게 중립국 협정서 따위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았죠. 그냥 휴지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모두 독일의 공격을 받거나 전쟁에 휘말리면서 큰 피해를 봤지만 유일하게 스위스만큼은 중립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그 악독한 히틀러마저 스위스는 안 건드렸습니다. 과연 스위스는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무서워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 세계는 스위스를 건드리지 못한 것일까요? 가장 당연하면서도 근본적인 이유의 첫 번째는 스위스의 침략 방어 시스템이 그때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스위스는 대부분의 지형이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스위스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도 아름다운 산맥과 그리고 그를 지나다니는 기차 같은 걸 떠올리게 되죠. 그런 스위스의 아름다운 지형과 산맥이 여행할 때는 되게 아름답지만 스위스를 침략하려는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스위스의 지형은 점령하기 매우 까다로운 지형입니다. 주요 이동 수단들은 산맥들을 끼고 다니는 기차나 산에 이렇게 뚫려있는 터널들을 자동차 등으로 지나가야 하는데 스위스는 이런 도로나 다리 그리고 터널 같은데 다 폭탄을 설치해 두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적이 딱 침입할 시에 저런 다리나 터널 등을 폭파시키면 적이 이동 시에 깔려 죽는 리스크도 있을 뿐더러 폭파돼서 길이 막힌 길을 돌아서 가려면 험난한 산길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 스위스 산 하면은 대부분 눈이 휘날리는 그런 험난한 지형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형을 지나가다가 얼어 죽을 수 있는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는 이유가 있고요.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 해를 점령해서 스위스를 점령하면 되지 않냐. 근데 사실 스위스는 공군 국방력도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위스의 몇몇 사진을 보면은 산마다마다 공군 기지들이 몰래 배치되어 있고 그 안에는 주력 전투기들이 다량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적의 입장에서는 공군 전투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기도 힘들고 산맥에 깊숙이 기지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공군 비행기로 스위스에 돌아다녔다가는 어디서 뒤통수를 얻어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외부의 적들은 스위스를 공격하기 힘든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최첨단 장비들과 시설이 존재함과 동시에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장한 남성이라면 모든 남자가 의무 기간을 복무하고 하면서 이제 군대에 가야 되는 시스템인 거죠. 우리처럼 2년 정도의 기간을 연속으로 복무하는 군복무 시스템과는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18주의 군사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매년 3주씩 복무 기간을 채워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주씩 돌아가면서 의무 복무 기간을 채워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7살까지 군 복무를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나서 이렇게 감을 잃지 않은 예비군들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모두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재빠르게 움직여서 적과 맞서 싸울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스는 지형, 시설, 사람 모든 준비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스위스가 사실 전 세계에서 총기 보유국 3위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기를 되게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 예비군뿐만 아니라 50대 아저씨, 60대 할아버지도 다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자기들 총을 들고 우리나라 의병처럼 나타나 적을 쏘고 도망갈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또한 스위스는 대부분의 가정에 지하에 벙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대부분의 가정집 안에 있는 벙커만 약 30만 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부분 간단한 병원 치료, 주방시설, 샤워시설 등까지 모두 갖춘 완벽한 벙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적이 하늘에서 폭격을 가하더라도 벙커에 엄폐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스위스를 공격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되게 비효율적인 전투력 손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스위스가 중립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전쟁 발생 시에 스위스의 화폐, 프랑이 기축통화 역할을 전 세계적으로 했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은 전쟁 수행을 위해서 많은 양의 철광석과 석탄, 석유 등이 필요했습니다. 독일은 이러한 자원을 전쟁과 관련이 없는 중동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 독일 화폐로 결제하는 걸 거부했어요. 그렇다고 미국의 달러나 영국 화폐로 결제도 불가능했습니다. 이유는 전쟁에서 지는 쪽의 화폐는 결국 휴지 조각이 될 게 뻔한데 전쟁에 개입되어 있는 화폐로 거래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중립국인 스위스의 화폐만은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스위스에 금이나 여러가지 자원을 주고 스위스의 화폐를 받아서 그걸로 전쟁의 물자를 구입했습니다. 즉 스위스는 자신들의 국방력을 토대로 중립국의 지위를 지켰고 그 지위가 화폐의 가치로까지 인정되어서 독일은 스위스가 없으면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현재에도 스위스를 대표하는 산업이 금융업입니다. 전 세계의 부호들은 자신들의 돈을 스위스에 맡겨둔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전쟁이 났을 때에도 가장 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은행은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스위스라는 인식이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현재에도 스위스는 최고의 금융업 국가입니다. 이런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인식이 매우 중요한데요. 스위스도 과거에는 다양한 외세의 침입에 시달리면서 힘든 시절을 길게 보낸 나라였으나 그런 고통을 이겨내고 현재의 중립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강력한 자주국방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라는 생각이 오늘 또 들게 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가치 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